예, 항상 하지만 날카롭게 여러분께 정치권 분석을 선사해드리는 분이죠. 오늘도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표,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원들도 어떻게 릴레이, 일부 당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는데 100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가오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로에 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밀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이 난관이 앞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그런 각오로 이제 이 당 방치 개인의 이 소신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소신일까요? 소신이라는 게 이제 내가 대표를 거쳐서 내년 총선 승리해 가지고 요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과 소신이 확고부동해서 문 대표에게 이 장애 요인이 된 것을 과감히 돌파하고 가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유시민 전 장관과 문성근 전 대표죠. 예. 그 두 분도 이제 문재인 대표를 지원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나섰던 그 친노 세력들이 이제 재결집하는 과정이죠. 재결집한다. 예. 재결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결집해가지고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보겠다 그거죠. 재결집해서. 예. 그런데 호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표하고 천정배 의원하고 심야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적 수사는 이게 덕담인 것 같지만 안에 무슨 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쇄신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환골 탈퇴하기를 바란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제가 천 의원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천 의원이 앞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당선된 이후 자기 소신이라고 피력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스케줄, 신당 창당까지 이거 밀고 가려면요 노무현 대표를 문재인 대표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는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당에 타격을 줬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이 천 의원을 포용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자기가 더 통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걸 바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천 의원도 만나가지고 손해봤지 이익된 것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이 회동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그거야 문재인 대표 측에서야 이거 만났던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광주 가서 과거에 그런 그 인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포용력을 발휘해서 천정배 의원까지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눴다. 이거 포용력을 보여준 거다. 이걸 과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만났다고 해야죠. 그러나 천정배 의원이 만났다 하면은 오히려 무소속으로 그렇게 전부 이 시민단체가 다 나서서 당선시켜 줬는데 또 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말이죠 이 핀잔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행동 하나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행동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거기를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뭐 이렇게 비밀로 할 것 같은 다 알려져요. 공개를 안 한다는 문건도 알려지고 천정배 의원과의 회동도 알려지고 이 참 아주 공개적인 그러니까 양쪽 다 수행원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리고요 정치하는 데는 말입니다. 이 돈에 대한 비밀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 알려집니다. 비밀이란 건 없다. 그런 것까지도 말이죠. 결국 나중에 인간 관계가 틀어지면 막 폭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제일 첫째도 비밀, 둘째도 비밀, 셋째도 비밀이 이 돈 비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내일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는 정청래 고하기, 예? 이런 이제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강창일 당 윤리심판원장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그거 고민 깊어질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말이죠. 예. 반대자가 있으면 찬성자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국민들한테 칭찬받기 위한 그런 결론을 맺을 때는 당에도 플러스가 되지만은 예.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나올 때에는 당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다 말입니다. 이 국민들로부터 이 뭐랄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강창일 위원장이 말입니다. 독단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징계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창일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의견을 대표해서 발표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 볼 때. 그러니까 거기서 다수가 징계를 원하면 징계가 되는 것이고 다수가 원치 않으면은 징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회의원을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이 당원들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또 문재인 대표까지 뭐 평당원들이 고발을 했고 또 조경태 의원 그 지구당에서 조경태 의원을 반대한 사람들이 또 해당 행위라고 막 고발을 하고 말입니다. 예. 이거 이전 투구지요. 예.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예. 그게 참 그래서 좀 답답은 한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당이 지금 갈 때까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예. 소통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통합형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론에서 어느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예. 했더라고요. 중앙일보인가요? 예. 뭐 4가지인가 5가지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야당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예. 내렸는데 리더십이 부족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선거 끝나고도 지금까지 버티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하는 거 보면은 딱 한 아이템만 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 A라는 아이템 가지고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그 경론되면은 또 다른 B라는 아이템을 내놓습니다. 그럼 A라는 건 결론 없이 숨고 B가 또 나와서 전면에 부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제 이 물러나니 못 물러나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지분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싸움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천 문제 가지고 또 이 싸움이 됐잖아요. 그러다 또 뭐 쇄신이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물러가고 예. 지금 쇄신이 앞에 나와서 말이죠.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것도 내세워보고 저것도 내세워보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지치냐? 이미 이 문재인 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 친노들이 결속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대표를 단단히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가서 정권을 잡겠다. 이런 스케줄도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예. 지금 지금 여기서 이 4.29 이 패배 가지고 책임져라 한 얘기는 지금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쇄신 문제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류는 어느 경우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비노에서는. 예. 예. 지금 쇄신 뭐 이런 말씀 하시고서 그랬는데, 자, 만약 그 스케줄대로 밀고 나간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그 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거론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달라. 당 대표까지 된 사람한테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 이렇게 자꾸 안철수 전 대표를 끌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걸 뭐 제가-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안철수 이 의원이 예. 이 과거에 그 대권 후보자로서 그 지지율이 높았고 또 지금도 당내에 그 과거에 대표를 지낸 그런 그 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 그래도 비중 있는 사람이 맡았다. 이걸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안철수 의원 같으면 이거 안 맡겠어요. 예. 더구나 말이죠.
자기가 무슨 혁신안에 대해서 이 자기 그 소신껏 하게끔 예. 재량권을 준다면 뭐 고려하는 식으로 보도가 됐던데 그러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철수 의원은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정치를 얘기하는데 새정치가 뭐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지를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안이 나온다고 봐야 과거에 안철수 새정치의 혁신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말만 혁신이지 별 효과 없는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건 이 친노가 받아들여야 혁신안이 되는 것이지. 친노들은 네트워크 정당 만들어서 이 모바일 이걸 가지고 계속 갈파인데 예? 그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벌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이지 정말로 당을 혁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항 조직을 만들고 위원장으로 원희영 의원을 딱 모셨어요. 예. 그럼 원희영 의원은 지금 열심히 공천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본인들도 안을 만들고 다 그랬는데 예.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여기서는 무슨 혁신을 하는 그럼 거고 저 여기는 원혜영 의원이 그 공천에 대한 혁신을 예, 맡은 예. 겁니까? 예. 당 전체입니까? 그 혁신위원회 쪽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이 명칭은 또 혁신위원회는 같네요. 아닌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4.29 총선 전하고 후로 해가지고 전의 혁신과 후의 혁신이 의미가 다른 모양이죠. 아, 그런 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이 함수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손학규 전 대표 지금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후임 총리로 강력하게 손학규 전 대표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언급으로 손학규 전 대표를 추천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직접 들으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 총리는 하평 총리가 바람직합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스를 사람이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휴전문 인사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권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진영을 뛰어넘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찾아보는 발상의 전환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제 머릿속에 여러 명 떠오릅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정계를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를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 초려하여 책임 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숨은 뜻을 좀 찾아주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라고 뭐 총리 자격이 충분하죠.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무총리를 지내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은 최기화 대통령 뿐입니다. 예, 그것도 옛날 체육관 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내고 대통령 후보 된 분은 이회창 총재뿐이에요. 예. 그러나 그 양반도 예. 대통령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에 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계 복귀하면은 손학규 씨가 대통령 후보 하려고 하는데 총리 가라는 건 격화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예. 여기저기서 총리 어디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트위터에다 총리 추천 받는다고 어쩌고 근데 이건 정치를 희화시킨 거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여야 구분이 있어요. 그럼 여당의 일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서고 하는 것 이거 정치가 말입니다. 완전히 혼탁해진 거예요. 예. 이것은 정부 여당이 딱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몫 내 몫이 있어요. 정치에도. 예. 그럼 여당 몫은 여당한테 맡기는 것이고 야당 몫은 야당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야당이 여당 몫을 가지고 축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국사 전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조각을 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야당이 간섭할 그런 권한 없고 그건 결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견제일 수도 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견제는 견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대선 후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고한 그런 의도보다도 지금 총리가 난산을 겪고 있으니까
아, 야권에서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냐 하는 자기 의사표시죠. 예. 예. 그렇게 봐야죠. 자, 그리고 이거 완전히 다 버전이 다른 얘기지만 5.18 광주 민주항쟁 35주년이 바로 어제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작성 중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누구나 개인도 말이죠. 자기 자서전 비슷한 그런 책들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바인데,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한 것도 있고 말입니다. 또 자랑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고록을 쓰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나 다만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느냐, 예. 못 받느냐, 이건 다음 문제죠. 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 써냈잖아요. 예. 이것이 국내에서만 이 여야 간에 또는 여여 간에 말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도 말이죠.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대통령 회고록이 은퇴하고 상당 기간 만에 예. 나오는 바인데 바로 그냥 퇴임하고 몇 년 사이에 회고록이 나오고 이런 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은데 별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예. 대통령이 성격 나왔습니까? 순으로 이렇게 쭉 예, 나옵니다. 예. 급하신 순으로. 그래 예. 이 전두환 대통령도 뭐 자랑할 것 그 대통령 입장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결점을 그런 장점으로 커버해 주고 장점을 얼마나 남겨주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거기 5.18에 대해서 쓸 것 같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예. 어떻게 5.18에 대해서 쓰면은 내가 정권 잡기 위해서 그 군대 내보내서 그렇게 했다, 그 말 하겠습니까? 적어도 5.18은 말입니다. 그때 신군부에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예, 5월 18일 6시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생 데모가 시작됐는데 5월 17일 저녁 때 광주에 계엄군을 다 진주시켜 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모를 유발시켜 가지고 광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 가지고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명분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예. 계획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 어쨌든 혹시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재산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두환 예, 예. 전 대통령 측에 책 팔아서 거기에 보태시려고 지금 쓰나 이런 생각도 한번 인세 들어오면 농담삼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인세가 들어오면 그거 그냥 가져갈 겁니다. 예,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 방문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어떻게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의 제 생각은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개성공단 갔다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통해서 남북 간의 물꼬가 트일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워낙 남북이 갱색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을 간다는 것은 남북이 만나는 최첨단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오려고 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있지만은 또 한국 국민의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도 무슨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는 있겠죠. 예. 21일 날 간다 그러니까 다음 예. 주에 모셨을 때에는 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예. 좀 나올 겁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요, 남한 정부를 상대하기 싫으니까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21일 지나봐야 알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